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동근입니다. 2달 만에 이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의치 않게 수술을 받게 되어서 그동안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소중한 공영영 사립대학 논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방송은 조회 숫자와 무관하게 교육부와 기재부 등 유관부처를 포함하여 높으신 분들이 참고하신다고 해서 저의 의견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 2018년 봄철에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에 몸담기 시작하면서 공영영 사립대학 문제를 처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지방사립대학교는 지배구조의 절반을 사회에 양도하고 운영비 절반을 지원받겠다는 공영영 사립대학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초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서 100대 공약인 공영영 사립대학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미 밀립대학으로서 특별하게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조선대학교는 당시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목마르게 기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은 학교 인구가 전국적으로 봐도 대규모인 종합대학인 조선대학교뿐만 아니라 2개의 대학병원과 2개의 전문대학, 4개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동결된 지 10년이 된 등록금 수입 이외에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 상태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과업을 앞두고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은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당히 커다란 학술 세미나를 2018년 5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를 대표해서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바라본 공영영 사립대학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발표한 내용은 OECD 세계 국가들과 한국의 대학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영 사립대학 제도가 왜 지방 분권화에 적합한 것인지를 대학 단계 이전에 유, 초, 중, 고교 단계에서의 사교육 실상과 함께 잘 설명했다는 평가를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그해 이 공영영 사립대학 제도의 도입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사업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2018년 공영영 사립대학 예산 미배정은 조선대학교를 비롯해서 모처럼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던 여러 지방사립대학에 엄청난 좌절과 충격을 안기었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의 각 지역사회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교육 여건에 얼마나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저와 같은 연구원에게는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조선대학교는 제2주기 대학평가에서 1격을 당했고 그 책임 소재로 당시 총장의 사퇴 압박과 거부 그리고 잇따른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전반기까지 심각한 내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교를 공용형 사립대학으로 지정만 해 주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공용화된 대학 운영 체계가 문제적으로 지적되었던 방만한 운영 등의 사안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놓았을 테니까요. 즉, 호남민중의 기금으로 설립되어 가장 오랫동안 인재를 양성해온 조선대학교를 방치한 셈입니다. 세월은 흘러 1년이 지나서 2019년, 그러게 작년 6월달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임시이사회와 기존 총장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실추된 학교 위상을 바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당시 저는 1년 전이죠.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사무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공용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노력에 가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행사만큼은 아니지만 2019년 8월 예산 배정이 되기 전에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상지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발표는 밀립대학 조선대학교를 원래 주인인 시민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술적인 내용보다 이 학교를 왜 공용화해야 하는지에 저는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과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로부터 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각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세미나 덕택이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에 공용형 사립대학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10억 원의 기획연구비는 배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러한 조치를 당신들이 공용형 사립대학 제도를 청원한다면 그 타당성을 이론과 실증적인 면에서 증명해 보시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편 2019년 작년입니다. 후반기에 조선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었고 교육부가 정의사 체제를 구성해 주어서 이제 이 학교가 공용형 사립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희망을 내 마음속으로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이 됐습니다. 2020년도 초에 교육부는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3개 대학의 공용형 사립대학 실증연구, 즉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배정이 올해 8월에 완료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 배정이 작년 하반기에 있지 않고 금년 상반기로 미루어졌을까? 시간적으로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부족하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미루어지게 된 데에는 교육부 내부에서 이 제도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러분, 선생님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이 나라의 최고의 인재이십니다. 이제 따뜻한 정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정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하건대 공용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을
한낱 재정 지원을 구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채 지역민과 그들의 자녀를 돌보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끼리끼리 뭉치는 소수 집단화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남의 돈을 가져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심리에서 출발한 서울 부동산 투기 현상을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돈 쓰레기에 파묻힌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서열화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썩게 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총액보다 더 많은 부자의 사교육비 노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대로 그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사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나서 과연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과 여유로운 사람 냄새 가득한 이 지방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사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원하는 지방대학이 너무 많아질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미 있는 지방사립대학들이 지역사회에 자산을 일정 부분 양도하겠다고 하면 그 제안을 받아주고 부유세 등 약간의 증세를 통해서라도 그 존립을 보장해 주시고 그것에 몇 곱절 아니면 몇십 곱절이나 드는 수혜를 함께 누려보는 건 어떠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힘드시지요? 정말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고가 거의 파탄 지경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2018년 무산으로 돌아갔죠. 2019년 거의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2020년 올해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의 예산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서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멘트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